한국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장 우리 공장에서 나가. 중국 장수성의 천년 황주 양조장에서 격앙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 웨이민 회장이 한국계 미국인 건축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내리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온 사라 김이에요. 제가 이 소란의 중심에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국 최고의 명주를 만들어 온 천년 양조장에서 벌어진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장수성의 황주 양조장은 송나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중국의 자부심이자 보물이었어요. 당시 황제가 직접 이곳에 술을 극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죠. 특히 우리 시아버님이신 주 회장님은 50년 넘게 전통 제조 방식을 고수하며 이 양조장을 이끌어 오셨어요. 밀레니얼 시대에 태어난 제가 이해하기 힘든 고집과 자존심으로요. 이 양조장의 특별함은 단순히 오래됐다는 게 아니에요. 송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비법이 있거든요. 특별한 누룩 제조법과 발효 과정이 대대로 전수되어 왔죠. 양조장 뒤편 대나무 숲에서 자라는 특별한 곰팡이를 활용한 제조법이라고 해요. 시아버님은 이 비법을 목숨처럼 지키며 양조장을 운영해 오셨어요. 처음 남편 쭈오밍을 만난 건 시카고 대학원에서였어요. 저는 건축학과 석사과정 학생이었고 밍은 양조학을 공부하러 온 교환 학생이었죠. 그때 저는 시카고의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친환경 건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중국 유학생인 줄 알았는데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특별한 배경을 알게 됐죠. 밍은 양조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어요. 특히 중국 전통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수업이 끝나면 항상 중국 전통 양조법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맥주와 위스키로 대표되는 서양 양조법과는 전혀 다른 철학이 담겨 있다면서요. 처음엔 그저 자기 문화를 사랑하는 학생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 최대 황주 양조장의 후계자였더라고요. 우리의 결혼은 순탄치 않았어요. 시아버님은 중국인이 아닌 며느리를 완강히 반대하셨죠. 게다가 제가 한국계라는 사실을 아시곤 더욱 강하게 거부하셨어요.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 갈등을 언급하시면서 한국인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죠. 심지어 밍에게 유학을 중단하고 즉시 중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밍의 어머님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천년 전통의 양조장 며느리라면 중국 전통 예절을 완벽히 알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중국어를 배우고 전통 예절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특히 제가 건축을 전공하면서도 중국 전통 건축에 깊은 관심을 보이자 흐뭇해하셨죠. 결혼 승낙을 받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주말마다 차이나타운의 중국어 학원에 다녔고 틈틈이 중국 전통 문화도 공부했죠. 특히 양조 과정에 대해 깊이 공부했어요. 시아버님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죠. 건축학도의 시선으로 전통 양조장의 구조와 공정 과정을 분석하면서 이곳의 현대적 기술을 접목하면 어떨지 구상도 해봤어요. 밍은 제 편이었어요. 양조장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 유학 중에 본 최신 양조 시설들과 우리 양조장을 비교하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해요. 특히 온도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전통 방식도 중요하지만 품질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현대적 설비가 필수라고요. 드디어 시아버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밍이 양조학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현대 양조 기술을 완벽히 습득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죠. 게다가 제가 제출한 양조장 현대화 계획서를 보시고는 조금 마음이 움직이신 것 같았어요.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지만요. 그렇게 저는 장수성 며느리가 되었어요. 처음 양조장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수백 년 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건축가의 눈으로 보니 곳곳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보였어요. 특히 단열 문제가 심각했죠. 양조장의 일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됐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일과가 시작되었고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다 보니 모든 과정이 수작업이었거든요. 직원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장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양조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삶의 터전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기후였어요. 최근 들어 겨울이 유난히 추워졌거든요. 발효실의 온도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졌고 품질 유지도 힘들어졌어요. 직원들은 한파 속에서 일하느라 고생했고 특히 노년의 장인들은 관절염에 시달렸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시아버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변화의 필요성을 직감한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장수성이 기록적인 한파를 맞으면서 양조장 전체가 큰 위기를 겪었거든요. 발효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한 달치 생산분이 전부 폐기되는 사고가 났어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어진 거죠. 특히 마음 아팠던 건 왕 사부의 은퇴였어요. 30년 넘게 양조장의 발효실을 책임져 오신 분인데 혹한 속에서 일하다가 관절염이 심해져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떠나시던 날 시아버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봤어요.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시아버님도 아시는 것 같았죠. 문제는 해결책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현대식 온도 조절 시스템을 설치하자고 하면 시아버님이 극력 반대하셨거든요.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해치는 일이라고요. 게다가 우리의 라이벌인 베이징 양조장의 장 사장이 이런 우리 상황을 비웃기까지 했어요. 저는 밤마다 해결책을 찾아 인터넷을 뒤졌어요.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죠.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전통적인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였죠. 처음에는 시아버님께 말씀드리기가 두려웠어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자고 하면 또 다시 폭발하실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매일 아침 직원들이 추위에 떨며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시아버님께 제안을 했어요.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동양의 지혜라고 설명드렸죠. 에너지 효율이 현대식 난방보다 20% 이상 좋다는 연구 자료도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렬했어요. 책상을 내리치시면서 고함을 지르셨죠. 한국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장 우리 공장에서 나가. 그날의 소라는 양조장 전체에 퍼졌고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민도 난처한 상황에 빠졌어요. 아버님의 분노를 이해하면서도 제 제안이 타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아버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시아버님은 더욱 화를 내셨어요. 네가 이런 며느리를 데려와서 우리 가문의 전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요. 양조장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직원들은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고 식사 시간에도 따돌림을 당했죠. 특히 장 사장의 부추김을 받은 보수적인 직원들은 공공연하게 저를 비난했어요. 외국인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전통을 망치려 한다면서요. 그런데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바로 왕 사부였죠. 은퇴하신 후에도 가끔 양조장에 들르시곤 했는데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다면서 시아버님을 설득하는 방법을 조언해 주셨어요. 왕 사부의 말씀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분이 들려주신 양조장의 역사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랐거든요. 송나라 시대에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해왔다는 거예요. 지금의 전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수백 년에 걸친 혁신의 결과물이라고요. 그러던 중 겨울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기상청에서는 올해가 50년 만에 최강 한파가 될 거라고 예보했거든요. 게다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난방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올랐어요. 직원들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시아버님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발효실의 온도계를 확인하시면서
한숨을 쉬셨거든요. 특히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예전처럼 공장을 순시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어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밍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한국의 사업 파트너들이 우리 양조장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면서 시아버님께 한국 출장을 제안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우리 술을 한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사전 조사지만 실제로는 시아버님께 온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죠. 한국행은 순탄치 않았어요. 시아버님은 비행기 내내 투덜거리셨죠. 천년 전통의 양조장 대표가 한국에 가서 배울 게 뭐가 있다는 거냐면서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시아버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영하의 날씨였는데도 공항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 놀라신 거예요. 우리는 첫날 밤을 북촌의 한옥 스테이에서 보냈어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작전이었죠. 시아버님께 온돌의 매력을 직접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방에 들어서자 시아버님은 의아해 하셨어요. 난방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지?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 무릎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시던 시아버님이 푹 주무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는 몸이 가볍다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온돌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죠. 특히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원리에 감탄하셨어요. 다음 날은 전통 양조장들을 방문했어요. 특히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 양조장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죠. 발효실의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술의 품질이 더욱 좋아졌다고 해요. 에너지 사용량도 60% 가까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양조장 사장님의 말씀이 큰 영향을 미쳤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동양의 지혜예요. 서양의 현대식 난방처럼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을 데워서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발효실 온도 관리에는 최적이더라고요. 방문한 양조장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겨울철 생산량이 30% 이상 늘었고 품질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해요. 추운 환경에서 일하던 게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전통 양조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온도 관리 시스템이 숨어 있었거든요. 시아버님은 이 부분에 특히 주목하셨어요. 전통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대화를 이룬 모습이 마음에 드신 것 같았죠.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시아버님은 처음으로 제 의견을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사라, 내가 생각하는 우리 양조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니? 저는 그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드렸어요.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되 양조장의 전통적인 외관은 그대로 보존하자고요. 오히려 이를 통해 전통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아버님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진정한 전통은 시대에 맞춰 발전하는 거였는데.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시아버님의 마음이 열린 거였거든요. 중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시아버님은 계속 메모를 하고 계셨어요. 온돌 시스템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하시는 거였죠. 특히 발효실의 온도 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우리 양조장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았어요. 보수적인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고 거래처들의 우려도 있었죠. 특히 장 사장은 여전히 우리를 비웃으며 전통을 저버린 양조장이라고 험담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시아버님이 저희 편이 되어주셨거든요. 시아버님이 바뀌시자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30년 경력의 리우 사부가 큰 역할을 해주셨죠. 내가 이 양조장에서 평생을 일했지만 이런 혁신적인 시도는 처음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10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 아니겠나? 라며 다른 직원들을 설득해 주셨어요.
온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도 시작됐어요. 한국의 전문가들이 우리 양조장을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했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천년된 건물의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 현대적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의 걱정을 말끔히 해소해줬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의 전통 한옥에도 이미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오히려 온돌은 전통 건축물과 잘 어울리는 시스템이에요. 양조장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효율성을 갖출 수 있답니다. 공사 계획을 세우는 과정도 흥미진진했어요. 발효실, 저장고, 작업장 등 각 공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필요했거든요. 특히 발효실은 가장 신경 써야 할 공간이었죠. 온도와 습도가 미세하게라도 변하면 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한국 전문가들은 우리 양조장만의 특별한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전통 온돌의 원리에 현대 기술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죠. 황토와 현무암을 사용해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면서도 IoT 기술을 활용해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설계했어요. 시아버님은 이 제안을 듣고 크게 감동하셨어요.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였어.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구나. 처음으로 시아버님의 눈에서 설렘과 기대감을 볼 수 있었어요.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시아버님은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건 비용이 아닌 투자야. 우리 양조장의 다음 100년을 위한 투자지. 덕분에 최고급 자재와 설비를 사용할 수 있었죠. 한국의 장인들도 시아버님의 이런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받은 듯 했어요. 공사 전 마지막 회의에서는 뜻밖의 제안이 나왔어요. 젊은 직원 샤오밍이 말했죠. 이왕 공사하는 김에 체험관도 만들면 어떨까요?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과 혁신을 함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아버님은 이 제안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시공 과정에서도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바닥을 뜯어내다가 송나라 시대의 도자기 조각들이 발견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의 조사 결과 당시 황실에 진상되던 술병의 파편으로 밝혀졌죠. 시아버님은 이걸 보시고는 보라. 우리 선조들도 그 시대에 최고의 기술을 사용했던 거야. 라고 하시며 감격해 하셨어요. 시아버님의 변화는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 공사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한국 기술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죠. 특히 온돌의 과학적 원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런 지혜를 가진 민족과 사돈을 맺게 된 것도 운명이었나 보다. 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저를 진정한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죠. 한 달이 지날 무렵 첫 번째 시험 가동을 했어요. 발효실의 온도가 완벽하게 제어되는 걸 확인하자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품질관리실의 데이터를 본 시아버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죠. 이게 바로 진정한 전통의 계승이구나.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의 라이벌인 장 사장이 갑자기 기자들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전통을 저버린 양조장의 실체를 폭로하겠다면서 난리를 피웠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대처는 달랐어요. 기자들을 정중히 안으로 모셨죠. 여러분께 우리가 어떻게 전통을 지키면서 발전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아버님은 온돌 시스템의 원리부터 이것이 어떻게 전통 양조법과 조화를 이루는지 상세히 설명하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였어요. 새로운 시스템 도입 후 에너지 소비가 65% 감소했다는 사실에 기자들은 놀라워했죠. 환경보호와 전통 보존을 동시에 이룬 혁신 사례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장 사장의 얼굴은 시뻘개져서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광고가 되었어요. 많은 언론에서 우리 양조장을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모범 사례로 다뤘거든요. 그 후로 우리 양조장은 관광명소가 되었어요. 중국 전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왔고 특히 한국의 건축학도들도 자주 방문했죠. 시아버님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바로 동양의 지혜야.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것,
그게 진정한 전통의 계승이지. 얼마 전에는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은퇴하셨던 왕 사부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이제는 추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겠어라면서 젊은 직원들에게 전통 양조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 양조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온돌 시스템 도입 이후 생산량이 40% 증가했고 품질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시아버님은 요즘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발효실을 점검하시는데 그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세요. 특히 자랑스러워하시는 건 에너지 절감 효과예요.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면 진작 도입했어야 했는데 하시면서요. 직원들의 변화도 놀라워요. 예전에는 추운 환경 때문에 이직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입사 지원자가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전통과 현대를 모두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서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우리 양조장의 위상이에요. 얼마 전에는 중국 전통산업 혁신상을 수상했어요. 심사위원들은 전통산업의 현대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죠. 시상식장에서 시아버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수상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이 상은 우리 며느리 덕분입니다. 한국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며느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건 우리가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에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주변 상권도 살아났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겼어요. 장수성 정부에서는 우리 양조장을 문화관광 혁신 사례로 소개하고 있죠. 매달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많아졌어요. 시아버님은 한국 관광객들이 오실 때마다 특별히 신경 쓰세요. 서툰 한국어로 인사도 건네시고 직접 양조장을 안내하시면서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죠. 우리 양조장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한국의 온돌 덕분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를 비웃던 장 사장도 이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는 조용히 찾아와서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물어보면서요. 시아버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하시면서요. 양조장의 명성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중국 전역의 언론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뤘고 심지어 해외 매체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동양의 지혜가 만든 혁신 같은 제목으로요. 특히 환경보호 단체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에너지 사용량을 65% 줄인 우리의 사례가 다른 전통 산업의 본보기가 된 거죠. 직원들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추운 겨울이면 병가를 내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죠. 오히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젊은 직원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 시아버님이 흔쾌히 승인하셨어요. 시아버님의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매주 2번씩 한국어 학원에 다니시는데 숙제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서요. 특히 한국의 전통 건축에 관심이 많으시죠. 온돌뿐만 아니라 한옥의 다른 요소들도 우리 양조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계세요. 양조장은 이제 단순한 생산시설을 넘어서 문화공간으로 거듭났어요. 한쪽에는 작은 박물관도 만들었는데 송나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양조도구들과 함께 온돌 시스템 도입 과정을 전시해 놓았죠. 관람객들은 여기서 전통이 어떻게 현대와 만나 발전하는지를 직접 볼 수 있어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한중 문화교류의 거점이 된 거예요. 매달 한국의 전통 주류 제조사들과 기술 교류회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발효 기술과 우리의 양조법이 만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죠. 시아버님은 이런 교류를 통해 양국의 전통 문화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얼마 전에는 더 큰 꿈도 생겼어요. 우리 양조장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통주 연구소로 발전시키자는 거예요.
이미 일본,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영부진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시아버님은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눌 때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세요.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우리 가족 관계예요. 처음에는 한국인 며느리라고 못마땅해 하시던 시아버님이 이제는 저를 친딸처럼 아끼세요. 특히 제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손주는 한국과 중국의 지혜를 모두 가진 아이가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최근 시아버님은 은퇴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는 믿고 맡길 수 있게 됐다면서요. 민과 저에게 양조장의 미래를 맡기시려고 해요. 우리는 시아버님의 유산을 이어받아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천년 양조장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한국의 온돌이 그러했듯 전통은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발전할 때 더욱 빛난다는 걸 배웠죠. 우리 양조장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전통과 현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존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로요. 여러분,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인 우리 시아버님의 용기,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